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불과 한 달 뒤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자,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 대응에 무능하게 보이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방어를 할 것인가? 여러분은 답을 알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아주 수상합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비례정당을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거친 뒤 12일쯤 전 당원 투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투표를 하면 아마도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이들도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그 형식이 어떤 것일까가 궁금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꼼수다 험담을 일삼던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 바로 현실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 핵심 인사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은 최대 137석 정도, 그리고 미래통합당 제1야당은 147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10석 정도가 차이가 난다. 패배를 예언한 겁니다. 그것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이렇게 폭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아마도 비례정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부겸, 김영춘, 이재명 다 나와서 지금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 정의당이 이 민주당과 관련된 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느냐도 변수인데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의석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도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다 까발겼습니다. 그걸 보면 분명 범여권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의 이런 엄살이야말로 우리를 안심시키고, 특히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그 공천관리위원회, 지금 문재인 심판 때문에 이번에 아주 크게 이길 것이다,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너무 쉽게 지금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갈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누굴 넣느냐? 그냥 뭐 홍준표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김형호 양아들, 김형호 무슨 수양딸 다 집어넣고 있다. 실제로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형호 공천위원장은 분명히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얼렁뚱땅 뭐 내가 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잘렸다, 뭐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이런 비논리적인 설득으로는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유권자를 설득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미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엉터리 공천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이런 이상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자유우파 진영 인사인지 중도 인사인지 좌파 인사인지 불명한 사람들이 지금 공천을 막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면 나 여기 마음에 안 들어, 나 딴 데 갈래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라디오에서 했던 이 충격적인 발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건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진보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없이 4.15 총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의 의석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석에 10석가량 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우리가 다 아는 프로그램입니다. 친여 성향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자,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가 137석 정도가 될 것 같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쳐서 145 내지 147석 정도가 예상된다. 비례대표 의석에서 워낙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의 말입니다.
또 이까지고 뭐라 말 하지 마십시오.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0석 정도 이긴다 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어 일당을 뺏긴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통합당이 선거 이후에 연합하거나 합칠 경우 야당이 과반을 가져갈 위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무조건 미래통합당과 선거가 끝나면 합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 합치지 않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놔두고 그냥 따로 움직인다고 하면 미래한국당도 원내교섭단체가 됩니다. 미래통합당도 원내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됩니다. 나머지 정당은 국민의당이 잘하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못 됩니다. 민생당은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걸 이 전략위원장은 걱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을 안 할 경우, 따로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제3교섭단체를 미래한국당이 만들면 국내 원내 운영에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가 또 생긴다. 야, 이건 정말 두 당이 연합해서 민주당을 협공하는 이런 상황이 우려된다고 이건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말합니다. 저도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원래는 합치는 거였지만 안 합쳐도 관계없습니다. 안 합쳐도 뭐 연합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안 합치면 더 힘 세집니다. 원내교섭단체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비례연합 정당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의당이 이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를 하면 적어도 23석 이상이 된다. 25석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미래한국당은 17 내지 19석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에 정의당이 불참할 경우 다른 소수장 정당과 연합하면 어떻게 되냐. 이 경우는 연합정당이 19 내지 20석, 미래한국당이 17 내지 18석, 정의당이 5석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5석입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점점점점 주장하는데 결국 하고 싶다는 것을 이 위원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실적으로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만약에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정의당의 존재 자체가 희석됩니다. 지역구 선거가 힘들어집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이름을 갖고 싶은 겁니다. 민주당은 이중대가 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심상정 대표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형태라도 우리는 안 들어간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더 힘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선거가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지금 민주당은 이 꼼수에 저항한다면서 또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거면 선거법 개정안 왜 했니? 패스트트랙 왜 올렸니? 이 사람들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우려를 한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들은 아마도 위성정당을 참여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반대 목소리가 클 겁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이나 힘든 지역구에서 출마한 중진들 격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론도 반대합니다. 심지어.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선택이 어쩔 건지, 이낙연은 뭐 잠시 욕 듣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게 대권 주자가 해야 할 말인지, 아무튼 딴 영상에서 또 이 주제는 다르겠지만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이 공포의 고백, 민주당은 137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치면 147석, 일당이 바뀐다, 국회의장이 바뀐다, 이런 우려, 공포. 자, 선거까지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에 속아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엉망진창으로 공천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